네, 오늘 탐방보고서 시간은 코스피 3000시대를 맞아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첫 3000포인트를 장중 돌파해 줬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가장 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환경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이 자산시장에 대한 변화를 빠르게 일으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국내 증시가 디스카운트 시장에 머물렀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유동성이 보강되지 못했었던 점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어느덧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 수준으로까지 증가할 만큼 현재 국내 유동성이 보강되면서 현재 디스카운트되어 있었던 우리 국내 증시가 프리미엄 시장으로에 대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오늘 3000포인트 장중 돌파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3000시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판단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3000포인트 시대를 열게 된 지난 약 1년 사이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언택 관련 기업들을 시작으로 성장 산업 등에 대한 증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었는데 과연 이 같은 주식시장에 대한 기여뿐만이 아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에도 검증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지난 1년 사이에 실적 변화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은 고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과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에 대한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느냐, 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졌을 때 현재 위험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시중 유동성이 이동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는지 등도 올해 상반기 중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개인들의 힘으로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 올해 국내 증시입니다. 어떤 섹터가 주도 역할을 할까요? 지난해부터 현재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 등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3000포인트 시대가 열리면서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었던 우리 기업들은 항상 IT가 있었지만 여기에 추가적이었던 것들이 대부분 수출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익이 늘어나야만 높은 주가가 설명이 되는 기업들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총 상위에는 헬스케어 그리고 인터넷 등과 같은 생산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매출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수익성과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제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는 부분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한편으로는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역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이 코스피 3000시대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당연히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정의 가능성과 증시의 정점 통과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 증시의 정점은 경기의 정점과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발생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경기의 정점과는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고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다라 판단되고 증시가 다소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업황 회복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투자 매력 등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여지 등이 큽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렬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탐방보고서 시간으로 정밀한 팀장과 함께 지금 삼천시대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올해 장세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 나눠본 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한 11월쯤에 제가 치료제 이슈 이전에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2021년에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네. 종목이라서 준비를 해왔고요. 뭐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겠지만 시장 선두 기업으로서 지금 세계 기준 CMO에서는 1위를 달성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쟁뿐만 아니라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향하는 지향점이 좀 품질의 경쟁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군, 특히 바이오 산업군에서의 이제 좀 독보적인 이제 세계 1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서 좀 더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데 뭐 셀트리온이나 대웅제약 아니면 녹십자 같이 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아웃퍼폼을 해줬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나요? 네, 실제 이제 릴리사의 직접적인 생산은 아니고요. 대신 릴리사에서 미국에서 긴급 승인 사용을 지금 받은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30만 명분 정도를 이미 네. 사용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까지 사용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상은 아직 완료는 안 돼 있는데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치료제로서 경증 환자분들에게 주요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 승인 과정에서의 조금 잡음이 있어서 일부 이제 10월 중에서는 조금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이 있었지만 이미 지난 부분이고 11월 이후에서는 꾸준한 주가 상승이 아마 이 치료제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릴리사에서 코로나 중화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마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아실 테지만 경증과 중증 이 상태가 상당히 사람마다 다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아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고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분들의 한 10분 중에 7분은 그냥 경증이나 무증상이 많을 정도로 정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특히 심장이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폐나 심장 쪽에 세포표면 단백질이라는 이런 이제 수용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용체가 바이러스와 결합을 하면 보다 빨리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수용체를 좀 방해를 하면서 바이러스 흡수를 좀 방해하는 그런 치료제가 바로 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이제 임상 3상이 완료가 된다라고 네. 하면 보다 이제 보편적으로 FDA 승인까지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이제 CMO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도수가 아니라 치료제 자체가 백신이 이슈가 되는 이유도 그쵸. 사용량이 전 세계 분이거든요. 그리고 1차도 아니고 한 2번 정도 접종을 맞아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뭐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는 하루에 5만 명씩 발생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좀 함께 개발이 되고 이제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114의 어느 정도 품질이 검증된 치료제를 CMO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큰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이 대규모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제4공장 착공식도 있었죠? 네, 한 달 전쯤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제가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눈여겨봐야 네. 할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좀 삼성반도체와 좀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규모의 경쟁에서 이제 현재에서는 뭐 세계 탑 1위, 뭐 제 3위 정도 이 상위권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최고 상위에 올라가기 위한 그 첫 발돋움이 이번 4공장 증설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1공장, 예를 들어서 좀 1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1공장이 한 3만 리터 정도의 규모고 2공장이 한 15만 리터, 상당히 한 거의 4배 정도가 늘었죠. 그리고 3공장까지 18만 리터로 이미 어느 정도 한 30만 리터 이상을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4공장에서만 지금 현재 25만 리터 CMO 기준, 원료 기준 생산 예정입니다. 이 모든 걸 합한다라고 하면 62만 리터라고 하면 가히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있고 품질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 바이오 공장은 그냥 뚝딱 지어낸다고 지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반 화학 공장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바이오 공장은 화학 공장이 한 7배에서 8배 정도 어렵다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먼저 이 속도가 좀 거의 좀 세계 최대 파스트 트랙 이게 타임라인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오 제약사의 제약 공장을 이제 그 짓는 그 방법대로 하는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까지 누구도 해보지 않은 방법을 이미 3공장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결과치는 이미 보여지듯이 대략적으로 한 7리터 정도를 소화하는 바이오 공장 짓는데 한 4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공장 증설 당시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18리터인데 한 36개월 만에. 그리고 이번에 4공장은 그보다 더 큰 수준이 25리터인데 3개월 만에 모든 걸 다 완료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 속도가 가히 빠른 이유가 이미 삼성은 삼성 플랜트나 네. 아니면 이제 중공업 쪽에서 많은 건설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있고 네. 이 반도체 공장에서 좀 많이 짓는 게 이 플랜트식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병렬 공법이라고 뭐 건축적으로 뭐 이게 부분을 다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 번에 이제 모두 합치는 그런 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병렬 공법과 이제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 기간을 동시에 하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4공장을 이미 만나볼 수 있고 특히 이 규모의 경쟁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4공장 완공과 함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직접적인 수익 네. 아마 지금부터 이미 어느 정도 수주와 계약건들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본격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규모의 경제를 대규모로 실현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죠.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됐네 4일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이제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메인 트랙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유일무이하게 국내에서는 이제 메인 트랙을 차지를 했는데 매년 한 200개 정도 회사가 참여를 하고 국내 제약사에서도 꽤 많은 규모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메인 트랙은 아무래도 좀 아무나 갖기 힘든 맞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규모뿐만 아니라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어느 정도 계약이 실제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뭐 한 예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그 한 2018년 시행되었던 그런 이제 계약건 같은 경우 얀센과 함께 진행된 계약건으로 기술 수출에 이제 성공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잠재적인 이런 이제 협력사들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주요 파이프라인 공개뿐만 아니라 이제 네. 기술 그리고 공장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제 글로벌 탑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어떤 게 있죠? 주요 파이프라인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는 대략 이제 뭐 이미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 4건 정도 네. 이상이 되어 있고 뭐 임상 3상까지 되어 있는 게 또 2건 그리고 임상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 이제 신약 부분도 이제 한 건 정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CMO를 중심으로 바이오 시밀러를 하다 보니 이제 주요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주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한 64건 정도가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뭐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전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국내에 이제 지노맨 컴퍼니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위탁 CDO 위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중에 이미 어느 정도 계약을 마쳤고 이 지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주식 상장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면역 항암제로 인기를 상당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신규 타겟 면역 관문 억제제로 이제 차기 이제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고 있는 면역 항암제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이런 지노맨 컴퍼니와 이제 CDO를 맺고 어느 정도 이제 선도 물질 준비 과정에서 임상까지 현재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주요할 만한 좀 가장 네. 최근 업데이트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뭐 추진 중인 신사업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공장 그 외에도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제 CDO 그리고 예전에 한번 11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포, S세포라고 자체 세포주 개발을 통해서 어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개발부터 이 완전 마무리 공정까지 5월 인서 스탑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일부 어떤 도스가 작은 도스뿐만 아니라 큰 도스까지 내가 제약사라고 했을 때 이제 한번 맡겼을 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차츰 하나씩 이제 공개될 부분들을 네.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좀 기대치가 좀 네, 높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정미란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